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놓고 헌재와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에 대해 다음 기일인 모레 22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그만두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추미애 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토록 비겁하고 부끄러운 작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헌재는 약속한 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변론 절차를 마치고 하루라도 빨리 국정 공백 상태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더 이상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수석의 구속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재 즉시 선고 절차에 들어가 국정 공백 상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차 교수님, 헌법재판소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저는 오늘 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3월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근한 대행의 퇴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지금 시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2월 22일이 지금 최종 변론 기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하라는 이야기는 일단 이 그 공을 청와대 쪽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그 헌재에 나와서 최종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오겠다. 그것을 그러니까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그래서 일종의 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작전을 쓸 거라는 그 관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2월 22일 날 최종 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분명히 그걸 해주고 나면 그 어느 날짜를 정하는지를 보고 난 뒤에 이 3월 초로 연기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 보니까 일단 청와대에 공을 넘기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보면 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요구했던 이 소위 말하는 이 고영태 씨 녹음 파일을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그건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 그 이상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선을 자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 강하게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 지휘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정미 이 헌법재판소장 근한 대행이 퇴임하고 난 뒤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7명 체제에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고는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한 변론 기일도 별도로 잡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헌재의 입장인데 박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오늘 헌재 입장은 뭐 이정미 대행을 통해서 빨리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를 뭐 거의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라는 말에서 이제 신속하게 하겠다, 정확하게보다는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 자꾸 이제 9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 혹시나 이제 또 2명이 반 7명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헌재에서는 왜 국회나 다른 임명권자한테 충원해달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헌재 재판관을 충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해야죠. 충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헌법 질서에서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고요.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해야 되고 결혼이 생기면 충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해야지. 7명 또 8명이 재판하면 불공정 재판이 있다. 이 우려만 하지 말고 충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헌재도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 의원님 어떤 의미로 지금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22일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2월 22일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이 예. 증인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그날 안종범, 최순실 씨가 나오잖아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예정은 마지막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이 절차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오전 22일 오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할지 말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최종 변론이 현재로는 24일로 잡혀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3월 2일 또는 3일로 잡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월 초.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22일 변론 절차 시작되기 전에 밝히면 헌재 쪽에서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나오신다고 한다면 24일 최종 변론 기일은 약간은 늦출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늦춰줬을 때 대통령이 과연 또 막상 그날 헌재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가 헌재는 가능한 한 좀 빨리 이 심리를 매듭을 짓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물러나기 전까지는 선고를 하겠다는 건데 예. 우리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결혼은 헌재 소장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교안 대행이 지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행사를 못하고 있죠. 국회에 가서 현실적으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준 동의를 받으면 아마 3월 13일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예. 다만 헌재가 신속하면서도 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좀 불공정하게 지금 헌재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 지금 헌재 입장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자꾸 시간을 끌면서 지연 말단의 문제 가지고 이걸 지연시켜서 이정미 재판관 물러난 다음에 선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느냐고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송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헌재가 직권으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측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는 부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건이다. 왜 이거를 증거조사 않느냐?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전원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문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정미 대행도 그랬고 강일원 재판관도 그랬는데요. 그 고영태 파일 2,300여 점 되는데 거기에는 뭐 쓸모없는 것도 많은데 현재 증거로 채택된 건 29개죠. 네. 그렇고 아마 녹취록을 다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국정농단 의혹 제기 시작이 고영태와 일당들의 사익 추구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피해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건데, 근데 지금 헌재에서는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거를 녹음 파일을 2,300개를 다 재생해서 듣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녹취록으로 가름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저렇게 판단을 하면은 뭐 채택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2,300건은 다 못 들어도 최소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야기하는 파일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고영태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기획성이 짙은 그런 폭로성 제보와 그 주위 사람들 7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죠. 그것이 또 언론에 제보가 되고 또 야당 의원이 합세되면서 이 파일이 커졌기 때문에 최소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녹취 파일을 들으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핵심에는 좀 비껴 있다는 이야기로 좀 채택을 안 하려고 29개 녹취록만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는데 헌재에서요. 그러나 헌재에서 이거를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거를 또 막무가내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리 공방이라는 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야지 너무 또 소송지휘권만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대리인들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전원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오늘처럼 저렇게 강하게 변호인단이 하는 이야기를 막고 자르고 그러면 그럴 확률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재판이 합리적인 재판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사전에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그 고영태 씨 그 녹음 파일 자체는 저는 이거 탄핵 심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지금 녹취 파일에 드러나듯이 이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순실 국정 게이트를 보면서 농단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정도를 하면 우리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고 이 본질 부분을 뒤엎을 정도로까지 그 크게 중한 사안이냐? 중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설사 고영태 씨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순실 씨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정에 이 농단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으로 위임받았던 주권을 그걸 갖다가 지금 최순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이 2,000개에 이르는 이 녹음 파일을 다 듣자고 하는 거는 결국은 3월 13일 넘기자는 이야기, 그런 전술적인 꼼수밖에 안 보인다. 그런 네.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네. 자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는 아마 사퇴할 수도 있겠죠.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말이죠. 사실 지금 말씀 나누는 도중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좀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강철 말레이시아 주한 북한 주재 대사가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기원단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 연결합니다. At first, Malaysia police informed the embassy that a diplomatic passport holder 예. of the DPRK fainted from the heart attack at the 인민공화국 airport.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주던 중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사인 것처럼 처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이제 7일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는 사망 원인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히려 누군가가 이 수사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부총리께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또 시체 인도와 관련된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월 17일 날 말레이시아 경찰 부총경께서 회의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유족이 아닌 북한 정부 측의 시신을 인도하지 않겠다. 그 시신에 대한 파악과 DNA 검사 없이는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처음에 그 시신은 김철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시민으로서 그 여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요 아직까지 사망 원인을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또뿐만 아니라 그 용의자들의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의 의견을 들어서 유족이 시신을 파악하고 그리고 DNA 테스트를 받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가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혐의자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특권이 있는 그러니까 비엔나 협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DNA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DNA 샘플이 주어지고 난 후에 그 신원이 그 확실한 사람들의 시신이 인도가 되는 곳은 다른 곳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원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국적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대사관 쪽에서 신원을 확인해 주었다면
his consular rights and moreover, 이것은 영사의 권리고 그리고 외교관 여권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철은 and is murdered as alleged by the Malaysian side, the latter should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our citizen Malaysia. 시신은 인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수사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여성 혐의자들이 한국 언론에서 독살되었다 또는 화학무기로 독살되었다라고 다루고 있는데 이 여자 용의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많은 질문과 그리고 의문이 있는 것이 정말로 이 두 명의 여성 용의자에 의해서 사례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암살을 지령했다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청은 그것도 모든 곳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 결과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책임자라고 하고 있는데 배후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북한이 명예가 훼손됐고 또 저희가 말도 안 되게 배후설을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 여러 스캔들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혜택을 볼 겁니다. 현재 한국에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도 있습니다. 북한은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 혹은 말도 안 되는 비판 그리고 또 인권을 남용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치에 참을 수 없습니다. 북한 시민에 대한 암살 사건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결탁해서 현재 북한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희가 천명을 하겠습니다. 공통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정황을 밝혀야 됩니다. 더 이상 말레이시아 혼자서 독자 조사가 아니라 저희는 대표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공통 조사를 말레이시아와 또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북한이 함께 할 것을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한국 언론 매체가 보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북한인 용의자가 있었다. 이렇게 한국 정부 매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젯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북한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어떻게 한국 정부가 바로 북한이 용의자다라고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분명히 보수 정권 쪽에서 정치적인 스캔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조작한 것 그리고 또 북한을 지목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레이시아 경찰이 철저하고 엄격하고 또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서 말레이시아 현지법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희도 말레이시아 정부 입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 또 국제 관행이라는 것, 국제법이라는 것, 또 국제 영사법이라는 것도 역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는 반드시 모든 법을 토대로 발전돼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제법을 존중해야지만 국제 간의 관계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희 북한을 제외할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이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북한에게 현지법을 존중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배후가 돼 있다. 또 심지어는 뭐 내부법을 주장을 하면서 북한을 배제시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대사관에서 신분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부총리께서는 2월 17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주민의 신분이 북한 대사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2월 18일 오전에 북한 대사관은 공식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서 그 여권에 나와 있는 그 김철이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말레이시아 부총리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말레이시아 당국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가 만족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부검을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시신이 인도되시는데 두 번째 그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권의 침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비난을 북한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주민을 강제로 체포하였고 이는 어떠한 증거 없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체포된 채가 어떤 공식적인 조사 없이 이 배우자였다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 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을 하였고 그리고 또 10대 아들의 얼굴을 때렸는데 이는 미국의 갱 영화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있다고 보는가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해명을 해야 합니다. 대사님, 조선이 있다는 게 아닌 겁니까? 아니죠. 대사님, 그 출국했다는 그 용의자가 뭐 평양에 도착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용의자라고 보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서 그 말레이시아 경찰이 떠났다고 하는 4명이 같은 날에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사람들만은 문제시하는 거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 여론을 돌리는 것인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한 겁니다. 그럼 그 용의자 4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은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 말레이시아 경찰 쪽으로부터 우리가 제기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무런 토의도 없이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말레이시아 경찰 쪽을 유시할 것입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시신을 김정남 가족들에게 인도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럼 그 김철이라는 사람 누군가요? 김철은 누구로 파악됐습니까? 김철입니다. 김철이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김철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이 김정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김철이 김정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김철은 누굽니까? 예? 강철 말레이 주재 북한 대사의 기자회견 현황, 실황 중계로 지금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강철 북대사 말레이 경찰의 수사 결과 믿을 수 없다. 말레이 경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한국 정치적 스캔들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한국 정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김철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김철은 김철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님,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은 일단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무슨 근거로 우리 네. 북한이 배우냐라는 네, 주장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마 국제사회가 다 저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할 겁니다. 북한이 뭐 억지를 쓰고 있는 건데 지금 강철 대사 요지가 결국은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 믿을 수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탁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이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많은 그 CCTV에서 나오는 거, 또 말레이시아 경찰이 쭉 수사한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건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거 금방 알고, 우리가 김정남 씨가 정말 2.33초 만에 네. 저렇게 범행이 이루어져서 바로 사망하기 이르기까지는 이거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관계자들이 다 북한으로 지금 도망간 상황인데 네. 북한은 저렇게 억지를 쓰면서 지금 발뺌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지금 이렇다고 봅니다. 이 국제사회 비난이 뭐 김정은 정권에 집중이 될 텐데 결국은 그 후속 조치들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미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걸 금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지금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는 지난 2008년에 지정을 해제했지만 북한 테러 지원국을 지정하는 거, 이렇게 되면 대지정 다시 여러 가지 제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현안으로 대두될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김정은이가 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아마 제소가 돼가지고 해부될 가능성까지 있단 말이죠. 예. 아마 국제사회 이 여론은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발뺌을 하는데, 저 북한 대사가 말하는 인권 침해 정말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지금 인권 침해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번에 그 소위 말해서 용의자 체포되는 과정, 또 김정남 시신 재부검되는 게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예.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저 모습을 보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투영되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까? 칼기 폭파, 아웅산 테러 다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지난 5년 동안 약 160명이 그런 실세들이 숙청을 당했어요, 정치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남인데, 예. 이건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집권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좀 옥조이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북한이 정말로 거의 아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대북 압박, 대북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정치하고 연결시켜서 뭐 사드 문제는 어불성설이고 예.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저 사드 배치하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 그건 저거죠. 그러니까 북한 강철 대사가 하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고, 자기들이 얼마나 옹색하면 저런 해결을 하는지, 여기 좀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공식 통역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맞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전면적으로 좀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좀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정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총장이 기자회견한 걸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독국물 결과도 나오는 것 같고 발표를 내일쯤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 서스펙트 그 용의자들이 전부 북한 국적이고 사라진 그
트랙을 지금 어떻게 다 추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꽤 맞춰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 수행약으로 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다면 우리 뭐 국제사회에서 혹시나 하겠습니다만은 예. 너무나 많은 인권 침해 또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정남을 살해할 사람은 북한밖에 없다라는 근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은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강철 대사의 그 기자회견도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진실 은폐죠. 일종의 또 꼬리 자르기일 수 있는데 이 지금 그 사인이 지금 규명되지 않았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수사다. 그리고 또 하나 재부검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그 인권 침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신들에게 지금 이 시신을 인도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외유관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DNA 갖고 와서 유족에게 준 사례가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일종의 한국 정부의 그 이 조작설, 연관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보수 정권이 지금 정치적 스캔들에 지금 말려서 이 그 정치적 공공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지금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남남 갈등도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레이시아의 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인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뭐 지금 추가 또 부검을 재부검을 예. 통해서 정확한 이 사인을 밝혀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사인을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용의자 4명은 벌써 도망가고 난 뒤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 말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을 했던 이 여성 용의자 2명만 잡혀 있는데 여성 용의자 2명에게 모든 걸 지금 떠밀어 버리고 예. 자신들은 빠지는 그래서 일종의 이 사건 자체를 미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빠뜨리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1986년도에 김포공항에 아시안게임 그 개막하기 며칠 전에 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5명이 죽었거든요. 그 북한 소행이라는 누구 봐도 빤하게 알지만 결정적인 물증과 증거를 잡지 못하는 바람, 증인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미궁에 빠져들었던 그러한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 지금 사실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결탁했다는 이야기했고 외교관, 북한 외교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건 사실은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굉장히 밀착돼 비교적 있는. 우호적인 네. 관계를 쭉 형성해 왔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비자 없이 30일간 말레이시아 입국 가도록 해놨고, 근데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얻는 이익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을 비난에 대한 그런 회피. 그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 예.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도 악화되는 걸 감수하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좀 시간을 좀 끌어보자. 끌어모아서 최대한 진실을 은폐하면서 진실을 은폐해보자. 예. 우리 박 교수님도 계속 분석은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북한 이렇게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뭐 근거가 뭐냐. 또 지금 평양으로 4명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갈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미 그 용의자 4명의 신원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뭐 추가 증거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는 뭐 더 이상 그 추가 정보가 어느 정도 확실한 것까지 안 나가더라도 북한 소행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미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알다시피 지금 국제사회는 R2P라고 해가지고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북한 주민이 그런 잔혹한 인권 탄압 사례 그리고 북한이 저지른 국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예. 인권 결의안도 좀 있어 유엔에서 채택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를 정확히 보면은 북한이 저렇게 국제법에 대해서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저런 코멘트를 한다고 해서 그 누가 그걸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예. 이미 저는 북한이 또 외골수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만 더 받는 잘못된 지금 사례를 만들고 있다. 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 교수님, 예. 이제 북한이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를 좀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뭔가 자꾸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그 강철
강철 대사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배후수를 주장함으로써 유일하게 혜택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장이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방금 그 사인 부분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와 공동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같이 가서 그럼 또 똑같이 참여해서 이 사인 부분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죠. 예. 북한이 그렇게 정정당당하다고 한다면 물론 뭐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나갈 필요는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북한의 이런 이 아주 무지막지한 이러한 그 테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이렇게 규탄을 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국제 공조를 예. 좀 철저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어떤 형태든 만약에 개입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말레이시아 수사 상황이 진전되는 걸 봐야 되겠고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북한 측 용의자들이 북한으로 도피했다고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그 사진의 신원까지 다 밝힌 공개를 상황입니다. 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말레이시아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다 고려해 보고 아마 수사상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용의자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 북한 대사도 이제 소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대사가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 발표 전에 밤 11시 반에 그 부검이 이루어지는 그 병원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시신 인도해달라. 이 부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참관할 수 없는 이 부검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건 그만큼 도덕이 재발절인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북한은 계속 발뺌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과거에 북한이 저지른 많은 소행들은 북한이 늘 인정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발뺌하고 은폐를 해오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부로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영토 내에서 암살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거는 뭐 당연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걸 밝혀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지금 수사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배후가 북한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말레이시아의 정부의 그 입장은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도 아마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걸 근거로 국제사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형사재판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은 테러지 영국으로 다시 지정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북한은 명백한 지금 테러 행위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테러지 영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야 되는 우리 거예요? 정부는 뭐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뭐 차분하게 알리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는데 서로 공조를 취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다시피 북한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에요. 무슨 순수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가부장적인 전체주의 정권이다 이 정도 나왔는데 무리한 권력 다짐,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와중에 지금 핵 문제, 미사일 문제까지 걸러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반인륜적이고 우리 동포들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대화는 하되 잘못된 건 반드시 응징한다는 국제사회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화만 먼저 앞세운다든지 또 미온적인 태도를 간다면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와 대응하고 그 국제사회 틀은 유엔이라는 좋은 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의 비유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석탄의 그런 수입까지 제재를 하면서 중국도 나서고 있잖아.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북한의 잘못된 점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더 이상 못 가게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북한의 김정남 암살 또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100%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지금 저 강철 대사는 본인도 얼마나 지금 신변이 불안정하겠어요. 독재자가 자신의 그런
처신 잘못했다고 또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무리수를 두는 그런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예. 봐도 저 말을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현재 진단하고 있고 보도한 여러 행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항변하다 보면 네. 보편적인 설득력이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북한이 곤궁한 처지로 몰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대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